안녕하세요. 경제채널 5분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 있는데요. Federal Reserve System.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대신에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할 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페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클리블랜드 페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장 고위급 결정을 한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FRB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및 고위간부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멘트를 할 때마다 조금씩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죠. 실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랑 똑같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입니다. 여기서 1년에 8번 정도 연방기금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또는 동결할지 결정을 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연방기금 금리는 Federal Fund Rate, FFR, 요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고받는 하루짜리 자금의 금리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뭐냐고요? 어떤 은행에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10%다. 그러면 10억 원을 은행 내에 남겨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빼갈지 넣을지 모르니까 은행 내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바로 FFR입니다. 한국에서는 콜금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OMC의 주 결정은 페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FOMC 스테이트먼트라고 있죠. 미국 금리 인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전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를 높이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수조 달러나 되는 전 세계 자금들이 일제히 신흥국에서 돈을 빼갖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자산 경로락에 있습니다. 안전자산,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그리고 금 같은 걸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의 주식값, 채권값,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산 경로입니다. 또 하나는 신흥국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신흥국의 통화가치, 신흥국 돈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환율 경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1,000원대였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니까 1,100원대로 가치가 10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환율 경로에 의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 경로란 게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신흥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까 말까 결정하다가 따라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돈이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의 기업 대출, 가계 대출할 때 금리가 높아집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가계들은 은행에 빚을 진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소비가 축소되겠죠. 요 세 가지랑은 조금 다르게 원자재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원유, 브라질, 이런 나라들, 원자재가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원자재 시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미국으로.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 나라들은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신흥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 시장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또 빚 갚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투자를 덜 하고 가게는 소비를 덜 하니까 경기가 둔화되겠죠. 또 소비가 덜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깁니다. FOMC가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FOMC 금리 인상은 매와 비둘기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OMC가 1년에 8번 금리 인상 결정할 때요.
먼저 미국의 경기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경기 평가하는 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PCE 물가지수라는 게 있죠. 여기를 보십시오. 2018년에 3월호 회의할 때 실질 GDP 성장률은 2.5에서 3.0, 그렇지만 9월에는 2.9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9월 결정할 때 요거를 근거로 해갖고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실업률이나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있은 직후에 매파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매파라는 표현은 뭐 급격한 인상을 암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비둘기파라는 표현은 완만한 인상을 암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매파는 시장에 충격이 조금 가는 쪽, 비둘기파는 좀 덜 가는 쪽,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를 알아보려면 FOMC 스테이트먼트의 점도표를 보면 됩니다. 2018년 9월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2018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FOMC 위원 16명 중에 12명이 2.5%가 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한 번 더 올리겠다. 이게 직전 결정할 때는 8명이었습니다.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으니까 그만큼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FOMC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은 호키시, 매파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